곡성을 새롭게 바꿀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10월 16일 곡성 군수 재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곡성의 경제 일꾼 최봉희입니다. 저는 곡성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쌍용정유, 신흥증권, 프루덴셜, 메트라이프 등을 통해 금융 전문가로서의 많은 소양을 쌓았고 우리민족교류협회를 통해 글로벌 인재의 인프라를 탄탄하게 갖추었습니다. 탄소중립실현본부를 통해 부회장으로서 환경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곡성은 저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고 제 삶의 뿌리입니다. 저는 곡성의 아들로서 지난 40년간 외부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곳 곡성을 위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내려왔을 때 곡성의 사안들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곡성은 인구 소멸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30년 이상 풍부한 경험과 많은 인프라 그리고 저의 뜨거운 열정을 담아 곡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곡성은 지난 30년간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한 번도 군수 후보를 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곡성에는 훌륭한 정치 자산이 있습니다. 이곳 순천, 광양, 구례 곡성에 이정현 후보라는 분이 여러분들의 우리 고향을 위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해왔습니까? 저는 그분이 저의 정치적인 선배이십니다. 지금 곡성은 소멸되기 직전 멈추어버린 이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섬진강의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책임 있는 예산 집행과 혁신적인 정책을 통해 곡성이 다시 뛰고 활력이 넘치는 곳으로 반드시 만들기 위해 이렇게 출마 결심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곡성은 전라남도에서도 지역 소멸 위기의 대표적인 곳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의 부족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악의 재정 자립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곡성이 살아날 수 있다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인구 감소는 내부적으로 현재 귀농귀촌의 귀농귀촌 실험을 하고 있는 곳이 견면 지역에서 자자공이라는 자자공 협동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연, 자립, 공생이라는 모토로 도시에 있는 2030 세대들이 그새 한 5년 정도 귀농귀촌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경기도 연천 그리고 저희 곡성 지역이 가장 좋은 모델로 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곡성의 인구가 현재 26,635명인데 제가 태어났을 당시에는 14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는 20%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내부적인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민족교류협회라는 곳을 통해서 탄탄한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성은 현재 우리 재외 동포들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700만 명 이상이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자리를 잘 잡으신 저희 재외 동포 분들 중에 고국인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곡성에 맞추어 가지고 곡성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 중에 5,000명 정도 저희 곡성으로 들어오신다고 하면 얼마나 획기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청년 일자리 부족의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를 곡성의 맞춤형 일자리로 창출을 해내야만 합니다. 현재 국가의 산업기관을 유치해서도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곡성에서는 지금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국립의과대학 순천과 곡성 경계에 유치를 해서 이쪽에서 인프라도 창출을 하고 수많은 부대 효과를 낼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곡성에 양수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1조 4천억이 투입되는 이 양수발전소 건설을 통해 곡성에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가슴이 뛰고 활기가 넘칠 수 있는 그런 곡성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가 되는 재정 자립도 악화 문제는 위에 있는 모든 문제들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곡성에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그리고 초기 때는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많은 인프라를 확충시키고 그리고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지속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 재정 자립도가 10% 미만인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곡성의 내부 자원들과 저처럼 외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온 분들이 협치를 해서 새로운 곡성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들을 위해서 군수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곡성발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함께 곡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곡성을 살리기 위해서 청년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 문제 해결, 그리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는 5가지 공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새생명 축하 지원금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도시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 3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이곳 곡성이 인구 소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조치가 단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곡성에서 먼저 국가 예산을 통해 새생명 축복, 탄생 축복 지원금을 1억 원씩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순천 곡성 근교에 국립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이 동북권, 전라남도 동북권의 발전이 곡성과 더불어서 균형 있게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고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이 곡성이 교육 도시로서도 다시 거듭날 수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양수 발전소의 건설 문제입니다. 1조 4천억이 투입되는 이 곡성의 양수 발전소는 친환경의 문제도 될 것이고 2개의 댐이 만들어지고 호수가 만들어지면 훌륭한 관광 인프라 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이고 경제 부가 효과가 최소 3조에서 5조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현재 국가 예산을 통해서 곡성의 인프라를 완성을 해야 합니다. 당장 오지리에서 압로까지 국도 17호선에 480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섬진강 관광 벨트가 훌륭하게 조성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고 옥과 무창리에서 인면 창정리까지 4차선 공사 5.7km도 342억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인프라들이 잘 갖추어진다면 곡성은 관광 벨트로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을 했었을 경우에는 이러한 관광 벨트가 완성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2016년도에 영화 곡성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무엇이 중헌디? 그때
687만 명이 관객이 동원이 됐었습니다. 저는 압록이라는 영화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보면 압록 영화가 지금 제작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훈부에서 3억 원 예산을 받았고 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30억 예산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고, 만약 제가 곡성 군수가 된다면 문화체육부 관광 예산을 많이 동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곡성 출신들이 이 영화에 사모펀드 형태로도 출자를 하게 되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인프라를 통해서 배급사들을 글로벌적인 배급사도 동원할 수 있고, 그래서 곡성을 알릴 수 있다면 얼마나 훌륭한 곳으로 곡성이 다시 탄생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동원을 해서 곡성이 인구 2만 7천에서 5만 명으로 거듭나고, 또 관광객이 500만 명, 1000만 명 정도가 관광객이 곡성을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 소멸은 곡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전국의 문제이고 특히 전라남도의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집권당에서는 이번 9월 30일 호남 동행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전라남도에 이번 선거를 계기로 곡성이 인구 소멸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 인구 소멸을 극복하는 시범 지역으로서 선정이 되어서 반드시 좋은 사례로 전국의 모범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청년들의 가슴이 뛰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귀농 귀촌의 대표적인 사례가 곡성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전파하는 것도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또 다른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외동포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집권 여당입니다. 그곳에서 해외 750만 나가 있는 우리 재외동포들이 이 고국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우리 곡성의 현실에 맞는 그런 분들을 잘 선별을 해서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분들이 5,000명, 10,000명 정도가 이 아름답고 친환경적이고 관광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이 곡성으로 들어온다면 곡성은 다시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대내외적인 조건과 외부적인 조건을 동시에 장기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곡성의 인구 소멸을 막고 곡성이 새로운 활력을 찾는 그런 지역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 모델 케이스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곡성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대한민국의 건국 그리고 경제발전의 모든 것을 강한 리더십으로 하셨던 박정희 대통령과 그리고 호남 지역에서 IMF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셨던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해외에서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존경합니다. 이 세 분이 가지고 있는 위기 시절의 리더로서의 덕목이 지금 곡성에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강력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정치력을 발휘해서 화해시키고 더불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곡성에 지금 필요합니다. 저희 곡성에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한 번도 여야 상생이 없었던 이곳에 제가 반드시 이런 리더십을 바탕으로 곡성 건설, 새로운 곡성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제 결단의 시간이 왔습니다.
멈춰버린 곡성, 활력이 떨어진 이 곡성을 누가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유권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지난 12년 동안 곡성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저의 정치적인 선배 이정현 전 국회의원이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이곳 곡성을 다시 새롭게 거듭나고 활력 넘치고 젊은이의 가슴에 꿈이 뛰고 희망이 넘치고 우리 어르신들의 얼굴 속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곡성 270개 마을 구석구석에 활기가 넘치는 새로운 곡성으로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채봉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저의 풍부한 경험과 탄탄한 인프라, 뜨거운 열정을 쏟아부어 곡성을 반드시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결단의 순간에 저를 반드시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